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르블리제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샛비 형입니다. 제가 초식 하늘다람쥐를 키울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지만 잡식 하늘다람쥐를 키우면서 또 새롭게 먹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르블리제 카페와 블로그에는 좋은 정보들이 있지만 한 글에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글이 없었습니다. 즉 여러 정보들이 산재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하늘다람쥐를 반려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모든 정보와 자료는 르블리제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 블로그에서 발췌를 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하늘다람쥐의 먹이는 뭐냐? 단연 과일과 야채입니다. 이것을 주식으로 먹을 때 가장 오랜 기간 장수해요. 또 재밌는 사실이 같은 종의 동물들이 식성에 따라서 수명이 바뀌는 것을 유전자 근원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DIP라고 하고 이거를 지수로 나타내요.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명이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프테로미스 볼란스라는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늘다람쥐를 반려하는 것이 왜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한국 하늘다람쥐와 중국 하늘다람쥐가 프테로미스 볼란스라는 같은 종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국내 치악산에 있는 하늘다람쥐는 초식입니다. 이 친구들은 15년 정도 살고요. 중국에 있는 하늘다람쥐는 또 잡식입니다. 이거저거 다 잡아먹는. 그 친구들은 수명이 3에서 4년 정도 됩니다. 치악산에서 사는 하늘다람쥐가 중국에서 사는 하늘다람쥐보다 수명이 더 기니 GDIP 지수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먹는 것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 끼나 먹나? 하루에 한 끼만 주셔도 됩니다. 저녁에 귀가하셔서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로 충분히 놀아주신 다음에 과일이나 야채를 위주로 한 식단으로 저녁에 한 끼 급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은 얼마나 줘야 하나?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르블리제 공식 카페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이만큼 줘라라는 건데 솔직히 이 사진만 보고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포도 큰 거는 1개, 작은 거는 2개 정도, 거기에 버섯은 제 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1마디 반 정도 두께로 썰어서 줍니다. 지름이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지름이 작은 것들은 2마디까지 썰어서 주기도 합니다. 애호박은 2마디 정도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줄 때도 있고요. 솔직히 버섯이나 애호박을 좀 더 줘도 되는 게 맹탕입니다. 구성 성분의 80~90%가 물이에요, 물. 진짜 필요한 영양소는 이 구성하고 있는 덩어리 안에 몇 없기 때문에 많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많이 준다는 기준 자체가 전체 먹이를 두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이 과일이라는 전제 하에 많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일 때 과일을 4주고 버섯을 6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과일을 6을 주고 버섯을 4를 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과나 귤 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나 산도가 높은 과일들은 애호박, 버섯, 포스볼 같은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급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과일을 선호하느냐, 이거는 개체마다 확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일은 아삭한 단맛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딱 떠오르는 사과, 감, 포도, 청포도 그쯤이 되겠네요. 과일은 구수한 맛이 나는 걸 좋아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버섯, 애호박, 브로콜리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영양분이 많나요? 상, 중, 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는 귤, 애호박, 버섯, 토마토, 오이, 수박, 배, 양배추가 있겠습니다. 중은 사과, 감, 단호박, 포도, 오렌지, 파프리카가 있겠습니다. 상은 키위, 블루베리, 딸기, 체리, 브로콜리, 케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영양분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건 아스코르빈산, 즉 비타민 C예요. 이 비타민 C만 관리 잘 해주셔도 하늘다람쥐는 충분히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식은 뭘로 줘야 하냐?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가 있는데 르블리제에서 정해주신 양이 있어요. 해바라기 씨는 10알 이하, 아몬드의 경우 1알 이하로 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은 안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MBD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되게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결론만 알고 싶으시다면 안 주시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르블리제 질문글을 보면 해바라기 씨 10알 그리고
아몬드 하나를 줘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해바라기 씨 열알이라는 A의 선택사항과 아몬드 한 알이라는 B의 선택사항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둘 다를 주는 건 아닙니다. 또 간식으로 기피해야 될 것은 피넛, 호두, 잣 같은 고지방의 견과류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해바라기 씨 열알 내지는 아몬드 하나를 줬는데 뭔가 더 주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이 떠오를 때는 고구마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500원짜리 하나의 면적만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이 단면적도 500원짜리와 동일한 부피만큼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의 양을 얇게 썰으셔서 급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려하고 있는 하늘다람쥐는 이런 견과류 같은 간식을 접할 기회가 야생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 야생에서 활동하는 것을 따진다면 이런 견과류 같은 것은 주지 않거나 적게 급여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으셔서 루블리제에서 제한한 양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주신다면,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때깔 좋은 귀신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 친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급여를 할 때 무슨 단계를 거쳐야 하냐? 농약을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실제 제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꼬망이를 반려하고 있을 때 꼬망이를 재입소시킬 만한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물어서 다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때 루블리제 수의사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게 농약 중독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 자신을 좀 반성했던 게, 사실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곳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썼어야 됐었고 심지어는 조리기구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나 제 핑계겠죠. 농약을 제거하는 과정을 좀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안 있었거든요. 한 달도 거의 반려를 못하고 다시 루블리제 쪽으로 보내서 재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런데도 농약 중독 초기 증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농약 제거는 되게 중요해요. 하시는 방법은 식초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베이킹 파우더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식초로 하면 식초 냄새가 배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킹 파우더로만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팔팔 끓여서 거기에 베이킹 파우더가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다 때려 박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요. 식히셔야 됩니다. 반드시 식히셔야 돼요. 식히고 난 뒤에 급여하실 과일을 한 15분 정도 넣어두고 방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져 올린 다음에 물로 바닥바닥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할 때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과일마다 그리고 야채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겠지만, 브로콜리를 예로 들자면 냉장시킨 브로콜리는 일주일에 약 50% 정도의 영양소가 파기가 됐대요. 그런데 냉동고에서 냉동을 시킨 브로콜리는 1년 동안 약 10% 정도의 영양분 손실만 발생했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물기를 다 제거한 과일이나 기타 급여할 야채들을 다 냉동 보관시켜요. 그 양을 천년 만년 먹을 양을 만드느냐 이런 건 아니고,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먹을 분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급여를 할 때는 반드시 해동합니다. 이 친구들은 차가운 거 먹으면 배 아파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버섯은 균류라 농약 없이도 기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흙만 털어줘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10년 전 자료를 제가 본 게 있어요.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에는 농약을 사용한다라는 글을 본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혹시나 농약과 버섯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로 인해서 영상 뒷부분이 싹 다 날아간 관계로 다시 촬영을 합니다. 구도가 좀 바뀌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MBD가 뭐냐? MBD란 미네랄 앤 본 디스오더라는 것의 축약어로 한국말로 하면 대사성 골질환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CMBD와 HMBD가 있습니다. CMBD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밀도의 저하로 인해서 뼈가 휘는 것을 말하고요. HMBD는 호르몬성 증상입니다. 증상이에요. 제가 증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증상에는 마비, 구토, 경련, 발작 증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MBD라도 증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CMBD에 대해서 딱히 몰라도 되는 게 루블리즈에서 분양 전에 예방이나 구충 활동을 할 때 이 CMBD에 대한 조치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분양 대비 발생 건수만 따진다면 약 1000건 중에 2건 정도, 수치로 말씀드리면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딱히 몰라도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될 내용은 HMBD인데 제가 간식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HMBD에 대한 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지방과 단백질의 과다급여로 인한 발생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과다급여하게 되면 신장과 간에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호르몬성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다람쥐에게 정제단백질이나 벌레 내지는 잣, 호두 같은 고지방의 견과류를 급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거나 출산이 잦아지고, 더욱이 그 출산이 잦아진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아이들은 낳지를 못해요. 다 부정교합이나 그런 게 있는 기형아들을 출산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명이 3에서 4년 정도로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제가 근데 HMBD가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 신장의 손상으로 인한 겁니다. 이 근간으로 하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증상도 완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면적인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약 2에서 3주 정도 치료 기간을 가지고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HMBD에 대한 증상을 어떻게 완화하냐? 루블리즈에서 만든 냠냠이 포뮬라라고 하는 포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3일 동안 투여하시면 중기 정도까지는 중기 정도까지는 증상이 완화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이 증상이 이미 나타났다면 많이 심각한 경우예요. 그러니 증상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이나 루블리제로 다시 보내셔서 장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치료 받게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루블리제가 가깝다면 상관이 없지만 루블리제에서 멀리 사는 저처럼 광주광역시에서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변에 미리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주변에 햄스터를 잘 보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쪽을 미리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의 몸무게는 약 50g 정도 돼요. 병원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MBD라는 게 보통 CMBD를 통칭해서 말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CMBD와 HMBD가 있긴 하지만 MBD라고 말을 한다면 보통 CMBD를 말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MBD 증상이 있다, 진료를 부탁한다 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근데 CMBD는 골밀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뼈가 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진단이 만약에 안 된다면 영양실조로 인한 탈진으로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막으로 링거를 투여하신다거나 칼슘과 인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면 HMBD에 대한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지 더 개선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냠냠이 포뮬라를 미리 구입을 하셔서 냉동 보관시키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급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라고 말했지만 수시로 주는 게 낫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뒷내용이 되게 재미없었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루블리제 가족분들, 더 많은 하늘다람쥐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샛비 형이었습니다. 안녕!